주선전자 오늘 아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주시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대박한입니다. 이쯤엔 볼리즈베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터딩해주는 서서히 들어올려주고 있죠. 가격이 너무 빠졌어 보면 이 쉐어게들 HMM 실적 발표 레전드로 할 거 뻔히 하는데 얘네들이 주가를 막 흔들고 있네 보면. 자 보면요. 전망에 대한 부분 굉장하죠. 3분기 최고점 경신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전망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몇백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어떤 점. 자 이렇게 해서 HMM이 3분기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고 신현영이 얘기한 게 HMM 매출과 영업이익 3분기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31,000원을 제시한 이런 어떤 부분 최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따라줘야지 보면 지수에 대한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먹구름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또 나타나네요. 그래서 HMM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3분기 최고점을 기록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3조 8,2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 증가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전분기 대비 31.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조 9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6.5% 증가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50.9로 증가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기준 최고 수준이 되고 4분기에 재차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곤매대들 봐야지. 이 곤매대들 너네들 성공할 수 없을 것이야. 주식한저가 주가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쇼커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올 만큼 나왔죠. 다시 좋아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반드시 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한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연말 적체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으로 12월 말까지 홀리데이 시즌을 겨냥한 화물 운송 운임 프리미엄 붙는 게 정상이나 처리 기간의 문제로 운임 피크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요 얼라이언스의 골든 위크 공급 조절에도 운임이 하락 반응을 보이는 중이고 그래서 비수기 마무리 시점 2022년 1분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운임의 어떤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HMM에 대한 부분, 뭐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자, 10조이고요. 외국인들의 보유가 한 10.21이 되는 액면가가 5,000원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미래에셋, KB 뭐 이렇게 해서 한국산업은행이 28.40, 신용보증이 6.05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100여 척의 다양한 선박과 물류시설,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항로망, 해운업계를 선도한 IT 시스템, 숙련된 해운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최고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사상 최고가로 나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그렇잖아, 형들아. 그렇게 해서 자 동사는 각종 수출입 제품은 물론 원유와 석탄, 철강선, 특수화물의 국가 전략 물자를 수송하여 국가 경제의 대동막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각화된 사업 영역에서 특정 분야의 시황 변동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확보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적자 다시 한번 흑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주는 이런 어떤 부분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좋아지는 부채에 대한 부분 뭐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도 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 월봉에서 주가의 하락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바로 자 60주선에서 60주선에서 자 보면 20주선의 하락에서 요런 어떤 가격선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26,000원. 이거 하단선을 다시 들어올릴 때 됐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HM 해운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전 세계 해운업 저탄소 연료 확보에 고민하는데 또 HMM이 또 빠르게 이 변화해야 됩니다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자 보면 M&A 규제의 격정 토론이다. 그래서 자 해운사가 살아난다는 건 착각일 뿐 SM 상선을 한국 1위 해운사로 키울 거. 야, 회색매물 되살리는 M&A 규제. M&A 인수합병 한다는 거죠. 야, 오, 이 용은 어떤 용이야? 해운업을 살린다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류대란으로 해운사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파산한 한진해운의 자산을 인수해 국내 양대 원양선사 SM 상선을 만든 우오현 SM그룹의 회장. SM그룹이 대단하네요. 보면. 그렇게 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을 2014년 인수했고 2016년 벌크 전용선사 삼선 로직스 현 대한상선과 한진해운의 자산을 잇따라 사들이며 해운업을 이렇게 확장. 그러니까 형들아 SM그룹이 이게 대단하네요. 보면. 그래서 그는 5년 전부터 청와대를 찾아가 불안전한 해운 업황을 감안해 회계 처리 규정을 도입해 달라. 그래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기회로 해운 선사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발편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해운업은 낮은 가격의 선박을 확보해 적기에 해상 운송에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선박 구매와 건조에 수천억이 들어가다 보니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보면. 그래서 선박 투자를 늘릴수록 차입금 의존이 높아지고 기업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회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 회장은 대한해운의 인수 멋모르고 1조를 들여 LNG선 4척을 건조했는데 이게 다 부채로 잡히면서 3%대였던 이자율이 후순위로 7%까지 치솟았다. 버는 돈은 1년에 1,400억인데 1,180억 원 이상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참 되는 측면이 있네요. 보면. SM그룹이 이거 대단하네. 자,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현대상선 자, 현대상선의 HMM이죠. 그래서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하락해. 누가 파는 거야 보면 이제 순매수에 들어오겠죠. 보면. 외국인 애들이 좀 왔네. 뭐 어제는 좀 외국인 형들이 또 들어왔네. 뭐 어제는 기분 좋았나 보네. 외국인 형 같이 함께 해요. 뭐 아무튼 그렇게 좀 수면세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측면이 된다. 그래서 자 보면 월봉에서 이거 너무 빠졌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시청에 대한 부분은 레전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보면 이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고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수매수세 거래량 터지면서 수매수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60주선에서 저항선에도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자, 26,000원의 하단선에서 26,000원의 하단선에서 자,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려 줄 수 있는 수매수에 대한 부분 들어올리면서 주가에 있어서 큼직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침체권과 침체권 다시 한번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어떤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자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